회사에 와서 일 배워라. 미란이 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도 같이 다녀줄 수 있겠니?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미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나, 얼마, 살 날이 머지않았다. 그 순간, 새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란의 68번째 생일이었어요. 아파트 거실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집 이웃이 아침 일찍 가져다 준 것이었죠. 미란 씨, 생일 축하해요. 오늘 아들들 오죠? 이웃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럼요. 올 거예요. 미란이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웃이 돌아가고 미란은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네,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란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둘째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요. 태성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오늘. 미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태성도 전화를 끊었죠. 미란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막내 우진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우진은 지금쯤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을 미역국이었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죠. 미라는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말이에요. 저 놀이터에서 새 아들이 뛰어놀았었죠. 미라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었습니다. 엄마, 나 그네 태워줘. 태성이가 소리쳤었어요. 형아, 나도. 우진이가 뒤따라왔었죠. 민석이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남편도 옆에 있었으니까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봤자 소용없었어요. 미역국이 다 끓었습니다. 그릇에 덜어서 식탁에 놓았어요.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초는 아직 안 켰어요. 혼자 불 붙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죠. 국을 떠먹었어요. 맛은 좋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했어요. 절반쯤 남겨두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갑자기 답답했습니다. 집에만 있기 싫었어요. 미라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죠. 어디 갈 곳이 있나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병원이요.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야 했거든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받았죠. 한참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정미란 씨,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미라는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갑상선에 이상 소견이 보이네요.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암일 수도 있나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조직검사 예약하고 가시면 됩니다. 의사가 예약지를 내밀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옆에서 누군가 지나갔어요. 젊은 여자가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요. 제가 있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할머니가 딸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누가 부축해줄까? 혼자서 병원 다녀야 할까? 미라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들 이름이 보였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넣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인데도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병 얘기를 하면 올까? 미란은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케이크가 그대로 있었죠. 미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조직검사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주 후였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과를 알기까지는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미라는 예약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아직도 아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미라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은 미역국을 데웠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죠.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만 들리고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가 넘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우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우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간 근무 끝나고 바로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진아, 형들은요? 우진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빴나 봐. 우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미란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이가 케이크를 봤어요. 엄마, 아직 초도 안 켜셨네요. 혼자 켜기가 그래서. 미란이 작게 웃었습니다. 우진이가 초를 켰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미라는 눈을 감았어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촛불을 껐습니다. 우진이가 박수를 쳤어요. 엄마,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가방 속 예약지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괜찮다. 우진이가 안도하며 웃었어요. 다행이다.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두 사람은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우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미란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우진이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라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꽃다발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미란은 꽃을 만졌습니다. 우진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민석이와 태성이는 올까? 아니면 여전히 바쁠까? 미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병원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직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자기 무서웠어요. 혼자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야.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득 위험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시험해볼까? 내가 암이라고 하면 누가 곁에 올까? 진심으로 날 걱정할까? 아니면
재산 때문일까?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라는 일찍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결심을 굳혔죠. 새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떨렸어요. 과연 잘하는 걸까?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미라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죠. 아들들이 올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미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라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큰아들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며느리도 함께였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 들어서며 물었어요. 들어와라. 앉아서 얘기하자. 미란이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민석 부부가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태성이랑 우진이는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곧 올 거다. 미란이 대답했어요. 잠시 후 둘째 태성이 도착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문자 보고 놀랐잖아요. 태성이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형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우진이 기다리자. 미란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우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시계를 봤어요. 우진이한테 전화해 볼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미란이 말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야간 끝나고 바로 왔는데. 우진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다. 왔으니 됐다. 미란이 우진을 안쳤어요. 새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란은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민석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우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란을 봤습니다. 미란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을 부른 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다.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란은 잠시 침묵했어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 다녀왔다. 미란이 천천히 말했어요. 새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 하시더구나. 그래서요? 민석이 물었어요. 미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살 날이 머지않았다고 하시더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어머니, 정확히 뭐래요? 검사는 제대로 하신 거예요? 민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조직검사 예약은 했는데 미란이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엔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님, 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다른 병원도 가보세요. 오진일 수도. 우진아. 미란이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를 부른 거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준비요? 미란은 새아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회사랑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 말에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성도 고개를 들었어요. 미리 너희한테 나눠주려고 한다. 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석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다. 해야 한다.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새아들이 미란을 봤습니다. 회사에 와서 일을 배워라.
내가 이제 회사에 못 나갈 것 같구나. 민석이 즉시 대답했어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배우겠습니다. 태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엄마.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 검사 다닐 때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민석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태성도 손을 들었어요. 우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죠. 우진아, 너는? 미란이 물었어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할게요. 다 할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새아들을 봤습니다. 민석은 이미 뭔가 계산하는 표정이었어요. 태성은 진지해 보였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진만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미란이 말했습니다. 회사는 월요일부터 나올 수 있겠니? 네, 가겠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저도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공장이 있어서요. 저녁에 가면 안 될까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 시간에 맞춰라.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은 언제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다. 미란이 대답했어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공장 조퇴할게요. 미라는 아들들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재산 때문일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도 바쁠 테니 가봐라. 민석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며느리도 함께 일어났어요. 어머님, 편찮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태성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봬요. 새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우진이 마지막으로 미란을 안았습니다. 엄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다, 우진아. 미란이 우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미란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 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미라는 소파에 앉았어요. 방금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의 눈빛, 태성의 표정, 우진의 눈물, 모두 달랐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 갈게요. 태성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진에게서는 전화가 왔어요. 미라는 받았습니다. 엄마, 우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다른 병원도 가보세요. 그래, 알았다.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공장 그만둘까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미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안 된다. 내 생활이 있잖니. 하지만 우진아, 엄마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민석의 집이었습니다. 민석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란 산업 회사 정보를 검색했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해? 어머니, 회사 좀 알아보는 거야. 민석이 대답했어요. 회사 가치가 얼마나 될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공장, 건물이랑 기계까지 치면 꽤 될 거야. 민석이 화면을 봤어요. 셋이서 나누는 거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슬프네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니. 며느리가 말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응, 그러게. 민석도 대충 대답했어요. 그는 계속 회사 정보를 받습니다. 거래처 목록, 매출액,
자산 현황까지요. 태성의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갔어요. 태성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회사를 물려주신대. 정말? 그럼 우리. 아내의 눈이 커졌어요. 응. 이번엔 기회야. 태성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업 다 실패했잖아.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님이 편찮으시잖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아. 그것도 걱정이긴 한데. 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회사는 열심히 다녀야겠어. 우진의 집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진이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른 병원도 가보면. 엄마가,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 강하신 분이잖아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내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공장 그만둘까? 우진이 물었어요. 안 돼요.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곁에 조퇴하면서 다니면 되잖아요. 어머님도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우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야겠지. 다음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미라는 회사에 일찍 나갔어요. 이 부장이 반겼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응. 오늘부터 아들들이 나올 거야. 미란이 말했어요. 네? 아드님들이요? 이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일 좀 가르쳐줘. 미란이 부탁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쯤 민석이 도착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민석이 인사했어요. 그래. 이 부장한테 배워라. 미란이 이 부장을 소개했습니다. 민석은 이 부장을 따라 공장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기계보다는 사무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부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석이 물었어요. 이 부장이 미란을 봤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죠. 민석은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봤어요. 매출, 지출, 거래처 목록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석이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저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미란이 물었어요. 네, 내일 또 올게요. 민석이 서둘러 떠났습니다. 오후에 태성이 왔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태성이 들어섰어요. 하지만 1시간도 안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태성도 금방 떠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우진이 도착했어요. 작업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엄마, 공장 끝나고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미란이 반겼어요. 우진은 이 부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오, 막내 아드님이시군요. 이 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우진은 공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기계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물었어요.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부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우진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우진은 아직도 공장에 있었어요. 우진아, 이제 집에 가거라. 미란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배우고 갈게요. 우진이 대답했어요. 미란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다른 아들들은 진심일까? 아니면 회사 때문일까? 미라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화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미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예약지를 확인했죠. 핸드폰을 봤어요. 민석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9시에 모시러 갈게요. 미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9시가 조금 넘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어머니, 가시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미란이 일어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민석의 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민석이 시동을 걸었죠. 태성이는 미란이 물었어요. 형은 오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우진이는 오겠다고 했는데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민석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신호등에 설 때마다 화면을 봤죠. 바쁘니? 미란이 물었어요. 아, 네.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우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엄마. 우진이 달려왔습니다. 우진아. 공장은? 미란이 물었어요. 조퇴했어요. 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왔어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받았죠. 민석은 소파 끝에 앉았어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미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다. 미란이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불렸어요. 정미란님. 미란이 일어섰습니다. 우진이 함께 일어났어요.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혼자 괜찮아. 미란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밖에서 기다려라. 미란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우진은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죠.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미란을 침대에 눕혔어요.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직검사 바늘이 들어갔어요. 미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미란은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우진이 바로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우진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다 끝나셨어요? 그래.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민석이 물었어요. 일주일 후래.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민석이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미란과 우진은 앞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뭔가 신경이 쓰였어요. 우진아, 잠깐만. 미란이 멈춰 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엄마. 저 여기 있을게요. 우진이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란은 화장실로 가는 척했어요. 하지만 모퉁이에서 멈췄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쪽 복도 끝에서였죠. 미란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벽 뒤에 섰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김회계사님, 저 강민석입니다. 미란은 숨을 죽였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알아보셨나요? 민석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회사 상속 관련해서요.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죠?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분을 미리 증여받으면 유리하다고요? 그럼 빨리 진행하는 게 낫겠네요. 민석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만약 그렇게 되시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미라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류 준비해 주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야죠. 미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세면대를 잡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우진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도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니, 가시죠.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민석을 봤어요. 방금 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맞나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갈게요. 그래. 미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의 차가 떠났어요. 우진이 미란을 아파트까지 모셨습니다. 엄마, 제가 저녁에 다시 올게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도 일해야지. 미란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가거라. 미란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미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아들들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민석은 회사에 왔지만 금방 떠났습니다. 회의 있어서요. 같은 핑계만 댔죠. 태성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급한 일 생겼어요. 문자만 보냈습니다. 우진만 매일 저녁 회사에 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배웠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네,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아. 미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 갑자기 어지럽고. 어머니. 지금이요? 민석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어요. 응.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119 부르세요. 제가 지금 집에서 좀 먼데요. 민석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119가 더 빨라요. 바로 부르시고 전화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밤인데. 태성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태성아, 엄마가 몸이. 엄마, 죄송한데 저 지금 좀 못 가요. 친구들이랑 있어서요. 태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119 부르시면 안 돼요? 제가 가려면 대리 불러야 하는데. 미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2번 만에 받았어요. 엄마. 우진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우진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엄마, 잠깐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우진의 목소리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챙기는 소리였어요. 엄마, 전화 끊지 마시고 계세요. 금방 갈게요. 20분이면 도착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아, 천천히 와라. 사고 나면 안 된다. 괜찮아요, 엄마. 조심히 갈게요. 전화 너머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이 정말 바로 출발한 겁니다. 미란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라는 문을 열었어요.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이 미란을 안았어요. 어디 아프세요? 지금 병원 가야 돼요? 우진의 얼굴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게 분명했어요. 괜찮다. 우진아. 미란이 우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많이 나아졌다. 정말요? 119는요? 우진이 물었어요. 너 올 것 같아서 안 불렀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미란을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일 일해야지. 미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은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우진은 미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미란은 우진을 봤습니다. 이 아들만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다른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새벽까지 우진은 미란 곁을 지켰습니다. 소파에서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했죠. 미란은 우진이 잠든 모습을 봤어요.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럴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라는 우진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우진이 눈을 떴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우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 됐다. 미란이 식탁에 음식을 놓았어요.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우진이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내가 와줘서 괜찮아졌다. 미란이 웃었습니다. 우진은 공장에 갔어요. 미란은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새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와라.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새아들이 하나씩 도착했어요. 민석이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성도 들어왔어요. 엄마, 급하게 부르셔서. 우진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새아들이 거실에 앉았어요. 미란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새아들이 미란을 봤습니다. 사실은 미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라고 확정한 건 아니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네. 민석이 되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직 검사를 권하셨어.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자고 하셨지. 미란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살 날이 머지않았다는 건 내가 좀 과장한 거였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었단 말씀이세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미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는 필요했고 암 가능성도 있었어. 하지만 확률을 내가 부풀린 건 맞다. 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그러신 겁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 진심이 궁금했다. 미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플 때 누가 진심으로 날 걱정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다.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릴 시험하신 겁니까?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태성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회의도 미루고 병원도 모시고 갔잖아요. 민석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태성이 거들었어요. 회사 일도 제쳐두고 엄마 생각만 했는데 이게 다 시험이었다고요?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석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형, 진정해요. 태성이 민석을 말렸어요. 하지만
태성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우릴 시험하지 마세요.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상처받았어요. 태성이 덧붙였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미란과 우진만 남았어요. 우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은 우진을 봤어요. 우진아, 너도 화났지?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당황하긴 했지만 우진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셨던 거죠. 우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더 자주 못 찾아뵌 게 죄송해요. 우진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형들한테 전화해 볼까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아니다. 미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다. 우진은 한참을 미란 곁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어요. 우진아, 이제 집에 가거라. 미란이 말했습니다. 아내도 기다리고 딸도 기다릴 거다. 엄마 혼자. 괜찮아. 미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온 미란에게 인사했어요. 엄마, 내일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란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잘한 걸까? 미란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궁금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죠. 민석과 태성은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진만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이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요새 안 나오시길래요. 미안하네.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정밀검사는 받아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부장의 말에 미란은 생각했어요. 알았네. 그렇게 하지. 전화를 끊고 미란은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검사 결과 확인 날짜를 물어봤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미란은 달력을 봤어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민석과 태성은 연락이 없었어요. 우진만 매일 저녁 들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저녁을 먹었죠. 금요일이 됐습니다. 미란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아들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결과를 듣고 싶었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정미란 씨, 앉으세요. 미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돌렸어요. 미란은 숨을 죽였습니다. 갑상선암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미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행히 초기예요. 수술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95% 이상 완치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정말 암이었어요. 거짓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벌 받는구나. 미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거짓말로 암을 이용한 벌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은 조용했어요. 미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들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민석과 태성은 아직도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우진에게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시간 되면 와줄 수 있겠니? 금방 답장이 왔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 1시간 후, 우진이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라는 우진을 안쳤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병원 갔다 왔다. 네? 혼자요? 우진이 놀랐습니다. 그래.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진은 미란을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암이래. 미란이 말했습니다. 갑상선암 초기라고.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다행히 초기래. 수술하면 완치된다고 했어. 미란이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괜찮아. 미란이 말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세요? 우진이 물었어요. 2주 후래.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우진아. 미란이 우진을 안았어요. 내가 제일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형들한테도 말씀하셔야죠. 우진이 말했어요. 미란은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엄마, 이번엔 진짜잖아요. 형들도 알아야 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미란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야겠지. 우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형들한테 연락할게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형, 나 우진이야. 왜?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엄마, 병원 다녀오셨는데 진짜 암이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형, 들었어? 진짜? 민석이 물었어요. 응. 갑상선암 초기. 2주 후에 수술하신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연락할게. 민석이 전화를 끊었어요. 우진은 태성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했어요. 태성도 충격받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응. 이번엔 진짜야.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진이 미란을 봤어요. 엄마, 형들한테 말했어요. 고맙다. 우진아.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 현실이 됐어요. 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곁에 남는 사람 말이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어요. 수술을 잘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진을 위해서라도요. 2주가 흘렀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미라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입원 준비물을 넣었죠. 우진이 아침 일찍 왔어요.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맙다. 우진아. 미란이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우진이 물었어요. 조금. 미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율 높다고 하셨잖아요. 우진이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미라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우진이 짐을 정리해줬죠. 형들한테 연락했어? 미란이 물었어요. 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전화했는데 뭐래? 큰형은 받지 않으셨어요. 둘째, 형은 바쁘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미란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정미라님, 수술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미라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우진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걱정 마라. 미란이 우진을 봤습니다. 엄마는 강하니까.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미라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문이 열리고 미란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우진은 대기실로 갔습니다. 긴 의자에 혼자 앉았어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가끔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다시 돌아와 앉았죠. 핸드폰을 봤어요. 형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은 받지 않았어요. 태성은 나중에 하고 끊었습니다. 우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우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앞으로 약물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우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이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진은 회복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미란이 눈을 떴습니다. 아, 우진이 다가갔어요. 엄마, 저예요. 우진이에요. 미란의 시선이 우진을 향했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어요. 우진아,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우진이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미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우진만 있었어요. 형들은? 미란이 작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은 알았습니다. 오지 않은 거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미란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제가 여기 있을게요. 우진이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겼어요. 너도 가야지. 이래야 하잖니. 미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주일 휴가 냈어요. 우진이 웃었어요. 바보 같으니.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밤이 됐어요. 우진은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미란이 힘들어하면 간호사를 불렀어요. 물을 떠다 주기도 했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진은 미란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아침을 사왔습니다. 미란을 깨웠어요. 엄마, 아침이에요. 미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이 아팠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계속 병실을 지켰어요. 민석과 태성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우진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번 와보시면. 민석은 바빠서라고만 했어요. 태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는 퇴원했어요. 우진이 집까지 모셨습니다. 엄마, 제가 당분간 여기서 있을게요. 우진이 말했어요. 안 된다. 내 가족이 있잖니.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한테 양해 구했어요. 1달만 엄마 모실게요. 우진은 고집을 부렸어요. 미라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1달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많이 회복됐어요. 우진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매일 퇴근 후 들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라는 결심을 굳혔어요. 새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주말이 됐습니다.
우진이 먼저 왔어요. 한참 후 민석이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니. 민석이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앉아라. 미란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태성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세 아들이 모두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민석과 태성은 미란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우진만 미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러서 미안하다. 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회사와 재산 정리를 결정했다. 민석과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는 미란이 잠시 멈췄어요. 우진이한테 물려주겠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왜요? 태성이 물었어요. 우진이가 일을 배웠고 엄마를 진심으로 돌봐줬으니까. 미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수술 때도 오지 않았잖니. 민석과 태성은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일부는 암 환자 기금에 기부했다. 미란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거짓말로 암을 이용했으니 진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우진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좋은 일이에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성도 침묵했습니다. 반대하고 싶으면 해라. 미란이 두 아들을 봤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정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민석이 작게 말했어요. 저도요.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석과 태성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미란과 우진만 남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한 거 맞죠?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잘한 거다. 미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보는 것. 그게 진짜 부자였어요. 미란은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아, 고맙다.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우진이 웃었어요. 두 사람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식탁이지만 따뜻했어요. 미라는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곁에 진심이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라는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완벽하게 회복하셨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발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우진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오셨어요? 좋대. 미란이 웃었어요. 다행이다. 우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감사패였어요. 암 환자 기금에서 보내온 것이었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액자를 바라봤어요. 뿌듯했습니다. 돈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죠. 며칠 전에는 편지도 왔었습니다. 한 환자 가족이 보낸 거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수술 받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는 그 편지를 서랍에 소중히 보관했어요. 회사는 우진이 맡았습니다. 이 부장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배워나갔습니다. 직원들도 우진을 따랐어요. 막내 사장님 닮아서 좋습니다.
이 부장이 말했어요. 우진은 매일 퇴근 후 미란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죠. 엄마, 오늘 거래처에서 칭찬받았어요. 우진이 신나서 말했어요. 잘했구나. 미란이 밥을 떠주며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우진이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고민했어요. 민석과 태성을 불러야 할까? 1년 동안 두 아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짧은 인사뿐이었죠. 미란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명절이니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성에게도 보냈어요. 네, 엄마.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미라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진이 와서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미란이 말했어요.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혼자 왔어요. 며느리와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들어서며 인사했어요. 왔구나. 들어와라. 미란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태성도 도착했습니다. 역시 혼자였어요. 엄마, 태성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먹어라. 미란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사는 잘 되니? 미란이 우진에게 물었어요. 네, 엄마. 이번 달 실적 좋았어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석과 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먹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한참 후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완전히 나았다.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석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태성도 물었습니다. 병원은 자주 다니세요? 정기검진만 받아.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다고 하시더라. 그렇군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형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바쁘게 지내지.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태성이 짧게 말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벌써? 미란이 물었어요. 네,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태성도 일어섰어요. 저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민석이 인사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미란과 우진만 남았습니다. 우진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미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석과 태성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형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미란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온 게 어디니?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민석과 태성은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금방 떠났죠. 진심인지 의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라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돈 때문에 망가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얻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죠.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 말이에요. 우진이 설거지를 끝내고 왔어요. 엄마, 다 했어요. 고맙다. 미란이 웃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기다려요. 그래, 가거라. 미란이 우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우진이 말했어요. 너무 자주 오지 마라. 내 가족도 챙겨야지.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우진이 웃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미라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감사패를 봤어요. 액자 속에 편지도 보였습니다. 미라는 앉아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재산이 많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였어요. 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생일날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던 모습이요. 외롭고 쓸쓸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미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내일도 살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우진이 내일 또 올 거예요. 함께 저녁을 먹을 겁니다. 민석과 태성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음 명절까지 안 올지도 몰랐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라는 그들도 언젠가 알게 되길 바랐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재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미란의 얼굴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밝아올 거예요. 미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란은 이제 진짜 부자였어요.